이번 6일 지방선거 의정부시장 선거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 이슈 중 하나는 고산동 물류센터입니다. 고산동의 물류센터 허가 취소 여부와 백지화, 전면 재검토 등을 두고 후보들의 의견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기 의정부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의정부 시민단체 협회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양주시 당원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정덕영 양주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두천에서 경기도 의원에 출마한 후보들을 차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두천 제2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임상호 후보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 의정부시장 선거에서 주목받고 있는 지역 이슈 중에 하나는 고산동 물류센터입니다. 고산동의 물류센터 허가 취소 여부와 백지화, 또 전면 재검토 등을 두고 후보들의 의견은 어떤지 들어봤는데요. 네, 김소영 기자가 의정부시장 후보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삼선의 민주당 시장이 물러나면서 무주공산이 된 의정부 시장 자리. 민주당 김원기, 국민의힘 김동근, 여기에 무소속 강세창 후보까지 가세하면서 3파전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지역 주요 사안들이 해결 과제로 떠오르면서 각 후보들의 공약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고산동 물류센터 관련입니다. 두 후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고산 지역의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고산 물류센터는 저희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은 반드시 전면 백지화라는 지금까지의 그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고산동에 있는 물류센터는 반드시 백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 목적에 너무나 벗어나 있습니다.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그 땅은 복합문화 용지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운 경기 북부 분도, 경기 북부 개발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힘들어했던 우리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제를 해결하는 경기 북도가 실시되는 그런 선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지사와 또 의정부 시장, 도의원, 시의원이 힘을 합해서 경기 북도 설치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경기 북도가 분도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부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독자적인 교회가의 의지가 담긴 그런 정책을 끌어가는 것이 지역 발전을 하는데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소속 강세창 후보는 강세창 찍으면 서울시민 된다라는 공약으로 의정부 서울 통합을 내세우며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의정부 시민들의 표심은 누구를 향할까요?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기 의정부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의정부 시민단체 연합회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대위는 해당 단체가 지난 19일 의정부시 4대 현안 질의서 답변에 대한 입장문 발표에 대해서 주관적인 입장에서 김원기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전파하고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단체는 김원기 후보 답변을 심각하게 왜곡해 허위사실을 유포, 선거 개입 행위를 저질렀다며 게재한 내용을 삭제하고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정부 시민단체 연합회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정부시장 후보 2인에게 보낸 공통질의서의 답변서를 받아 입장문을 작성하고 이를 양 후보 측에 전달하기도 전에 김원기 후보 선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며 형사고발도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확인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연합회는 양 후보의 답변서 전문을 공개하고 김원기 시장 후보의 답변이 입장문의 요약 내용과 다르지 않음을 밝히며 고발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양주시 당원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정덕영 양주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강수현 양주시장 후보도 정 후보를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정덕영 후보 측은 지난 24일 양주시 옥정동 5개 아파트 단지 대표 5인과 양주 시민 1,933명이 정덕영 후보와 박태희 도의원 후보, 정희태 시의원 후보를 지지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정 후보 측이 아파트 단지 대표회장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전 회장을 포함시켰고 입주 예정자 협의회 회장을 포함시켰기에 대표회장이라고 할 수 없다며 불과 몇 명만 참여했을 뿐이지 주민들의 다수가 정 후보를 지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두천에서 경기도의원에 출마한 후보들을 차례로 소개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동두천 제2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임상호 후보를 소개합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동두천 제2선거구에서 경기도의원 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임상호 후보. 임 후보는 제56대 동두천 시의원을 지낸 뒤 잠시 정계를 떠났다가 복귀했습니다. 시민들의 지지와 응원에 힘입어 출마했다고 말합니다. 정치를 그만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이나 지인들께서 무엇인가 지역이 할 일이 조금 있지 않겠느냐 하는 권유에 의해서 어려운 결정을 하고 도의원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임 후보는 8년의 의정활동 경험을 통해 쌓은 추진력과 결단력이 본인의 강점이라고 말합니다. 저의 강점은 뚝심, 그리고 결단력, 추진력, 이러한 상황 가지고 앞으로도 할 거라는 그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임 후보의 첫 번째 공약은 신천 개발입니다. 동두천의 상징인 신천을 한강에 버금가는 수변 레저 관광 테마파크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신천을 한강처럼 보를 만들고 거기다가 배를 띄워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싶은 게 제 생각이었는데 이번 도의원에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그걸 4년 안에 꼭 좀 만들고 싶다. 임 후보는 또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1,000원 택시를 운영하고 택시 운전자 처우 개선비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택시 기사들의 그 처우 개선이 너무 지금 어렵고 급여 문제도 그렇고 처우 개선비 몇 푼 주는 것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도에 가면 그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뭔가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임 후보는 이 밖에도 GTX-C 노선 동두천 연장을 추진하고 지하철 1호선 운행 횟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지방에 이어서 수도권 청약시장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민간택지에서는 청약 미달단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부동산 R114 리서치팀 이경희 수석연구원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올해 들어 청약시장 열기가 좀 한풀 꺾이면서 수도권에서도 무순위 청약 신청을 받는 단지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상황이 좀 어떤가요? 올해 5월 현재까지 경기도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10대 1로 작년 한 해 평균 경쟁률 29대 1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작년에는 2020년 말 조정 대상 지역이 확대 지정된 후 비규제 지역의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청약 비인기 지역으로 분류됐던 양평, 가평 등에서도 청약 호조세를 보였고요. 분양가 통제에 따른 시세 차익 기대감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과열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올해는 외곽 지역이나 분양가가 높아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는 단지에서의 미계약이 발생하는 등 예년보다는 청약시장이 활력을 잃은 분위기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청약시장이 부진해진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우선 올해부터 모집 공고를 받는 사업지는 DSR 2단계 규제가 적용되고 또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이 커졌습니다. 잔금까지의 자금 계획을 세우고 청약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청약통장 사용할 때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요.
또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매수자 관망세가 확산되면서 주택 거래 절벽이 지속됐고 집값 하락 지역들이 나왔는데요.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예비 청약자 중 일부가 일단 지켜보자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청약시장이 부진한 현상은 그럼 언제까지 지속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요인에 더해 건축비 인상에 따른 분양가 상승 압력도 커졌고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선도 앞둔 상황입니다. 이에 분양가가 현실화될 경우 묻지마 청약은 제한되고 선별 청약이 더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네, 서울에도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오면서 청약 불패란 말이 좀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옥석 가리기가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해야 될까요? 입지나 브랜드, 분양가 수준 등에 따른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되면서 지역 혹은 단지별 양극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7월부터는 DSR 규제가 총 대출액 1억 원 이상 차주까지로 확대 시행되는 만큼 청약 전 잔금까지의 자금 계획이 필수입니다. 정부의 국정과제에 청년 세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분들은 정책 변화를 주시하면서 적절한 청약 타이밍을 노리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동산알 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연천군이 GTX 신호선 전공역 연장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군은 올 상반기에 GTX 신호선 연천 전공역 구간 노선 연장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연천군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GTX 신호선을 전공역까지 연장하면 연천 군민들이 서울을 보다 편하게 오갈 수 있다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국회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총 4조 3,800억여 원을 들여 양주시 덕정에서 수원까지 총 74.8km를 잇는 GTX 신호선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개통 목표 시점은 오는 2028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6일부터 의정부시 1102번 노선과 포천시 1403번 노선의 일반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행을 시작합니다. 의정부시 1102번 노선은 의정부 송산에서 서울역까지 운행하는 신설 노선으로 평일 기준 오전 5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운행됩니다. 포천시 1403번 노선은 경복대에서 서울 고속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는 신설 노선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포천 시민 여러분, 실력과 실적으로 증명된 저 김우석이 여러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새로운 포천, 더 나은 삶으로 우리 포천 시민 여러분들께 보답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포천을 위해 뛰겠습니다. 땀을 흘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포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대 의원으로서 활동할 때나 또 무관으로 또 4년을 지나올 때나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응원과 지지에 힘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꼭 당선이 된다면 우리 포천시 발전과 우리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요. 또 지지해 주시고 찍어 주시고 우리 도의회로 보내주신다면 결코 후회스럽지 않고 잘못 뽑았다는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마음에 드는 그런 선출직 의원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 꼭 윤총식을 지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경기도 의원님에서 다시 출마를 한 도의원 후보 이원웅입니다. 포천이 미래 소멸도시라고 합니다. 이런 추세라면 그럴 수도 있다는 예상입니다. 포천이 소멸도시가 아닌 번영의 도시가 되려면 시민이고 주인인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그리고 좋은 성과를 내려면 좋은 때와 좋은 자리 그리고 인화가 중요한데 그중에 인화가 제일입니다.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포천은 여러분께 달렸습니다. 하나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 여럿이 낫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모두가 공정한 젊은 포천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포천 시민 여러분, 저는 포천시의원과 경기도의원을 역임한 김성남입니다. 우리 포천 시민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포천은 도심에 있는 그런 근교에 있는 도농복합도시의 그런 포천입니다. 우리 도시민들이 자주 찾아올 수 있고 볼거리, 먹을거리가 있는 그러한 포천입니다. 제가 만약에 도의원에 당선이 되면 그동안의 노하우를 살려서 경기도에 가서 많은 예산을 여러분들한테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시의원들이 편안하게 포천 발전에 앞당길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데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